크리스마스 이브에 필자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제가 비록 저희 결혼 날짜를 열렬히 고대하고 있지만 엄마와 아빠 곁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아요. 특히 오늘은 어렸을 때의 추억과 저희 인생의 연상이 저희 가슴 속에 세차게 사무쳐 오는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 사랑을 엄마에게 드리고 엄마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싶어요. 저는 엄마가 건강이 회복되어 새해에는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엄마와 같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와 필자는 성 마가렛 교회에서 1947년 2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영국은 연료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들은 미룰 여행을 위해 우울하고 차가운 런던을 떠나 스위스로 향했다. 결혼한 후 일요일에 어머니는 런던에서 필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메리야, 봉투에 너희 새 이름을 처음으로 쓰면서 근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나의 집에서 생활하던 것이 끝난 데에 대한 근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단다. 너희 즐거운 전보를 받고 우리 모두는 다 감동하고 있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빛을 즐기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단다. 그런데 여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단다. 다이애나가 방금 집에 들어왔다. 그 애는 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 아빠는 너무 추워서 이번 주말에 차트웰에 가시지 않기로 했다. 아빠는 여기서 아주 즐겁게 계시는 것 같다. 아빠도 크리스토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크리스토프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다오. 미룰 여행 도중 크리스토프는 갑자기 십이지장 궤양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인트 모리츠 호텔에 다소 외롭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비행기 편으로 우리들에게 왔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실제적인 제안을 해주셨다. 크리스토프는 제대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최근에 사들이신 차트웰의 그 매력 있는 농가에서 살라고 제안하셨다. 아버지는 이 훌륭한 주택 계획을 승인하셨고 크리스토프에게 농장 관리를 맡으라고 제안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전원 생활은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부모들의 정원 아래에서 10년 동안 살았다. 크리스토퍼와 클레멘타인은 곧 서로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으며 부모들은 크리스토퍼를 애칭으로 침프라고 불렀다. 곧 집안 식구의 한 사람이 되었다. 사라는 무대와 영화 생활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9년 가을에는 필라델피아 스토리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보다 얼마 전에 사라는 런던에서 앤토니 뷰챔프를 만났다. 이 남자는 사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라는 이 남자와의 관계가 발전하자 그를 데리고 부모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1949년 1월 초에
이들은 모두 몽테카를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해 봄에 사라가 자신의 일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자 앤토니는 사라의 부모들을 몇 번 찾아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윈스턴도 클레멘타인도 앤토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노력했으나 그를 결코 좋아하거나 신뢰하게 되지 않았다. 그의 말에 앤토니는 미국으로 건너가 사라에게 끈질기게 구혼했다. 이보다 앞서 사라는 어머니에게 자기는 다녀온고 모험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다. 사라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앤토니와 함께 조지아 주의 시 아일랜드로 단기 휴가를 갔었는데 여기서 사라는 앤토니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사라는 어머니에게 10월 14일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사라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결심을 말해 주었다. 이 편지에서 사라는 장소와 시간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사라와 앤토니는 시 아일랜드에서 10월 18일에 결혼하기로 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전보로 알려졌다. 불행히도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전보를 받아보기 전에 신문에 뉴스가 나왔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크게 당황했다. 특히 클레멘타인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사라로부터 장거리 전화와 해명하는 슬프고도 사랑스러운 편지를 받았어도 클레멘타인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해 가을에 사라는 집에다 몇 번 편지를 보내고 어머니에게 상심하지 말라고 빌었다. 사라는 특히 아버지의 생일에 긴 편지를 썼다. 12월 중순에 앤토니는 클레멘타인에게 긴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그는 클레멘타인의 침묵이 사라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이 편지는 클레멘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클레멘타인은 사라에게 편지를 썼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안이 벙벙한 것 같다. 나는 이따금씩 너에게 전보만을 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어제 앤토니의 편지를 받고 다시 기운이 나는구나.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다오. 우리들은 앤토니의 부모들과 서로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단다. 이렇게 해서 길고 상처 입은 냉각 기간은 끝이 났다. 사라와 앤토니는 그 다음 5월에 런던에 잠시 들렀다. 물론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으며 클레멘타인은 양가를 위해 하이드 파크 게이트에서 훌륭하고 큰 오찬회를 열었다. 그리고 주말에 사라와 앤토니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차트웰에 들렀다. 클레멘타인은 사라와 앤토니가 영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사라에게 말했다. 윈스턴이 노령에 있어서 느끼는 중요한 만족감 중의 하나는 자신이 설립한 신탁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을 준비였다. 그는 클레멘타인을 신탁 관리자들의 회장으로 만들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나
혹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우리들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을 클레멘타인을 흥미와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아파트가 필요하면 클레멘타인은 그것을 찾는 것을 끈질기게 도와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